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랑 같이 갔었죠. 저는 영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고 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남자 여자 사이의 뭐 우정, 연애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 남성이 게이이고 게이와 여자가 그 동성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는 우정을 그리는 영화더라고요.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에서의 이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이 두 분이 어떤 사이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연을 주셨는데요. 먼저 사연 소개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 생각까지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이기적인 답답함을 풀고 싶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이 없어서 다시 메일을 작성드립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귀던 베트남 여자친구가 게이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도 2번 만난 적이 있고요. 겉모습은 완전 남자입니다. 단지 저에게 오빠 오빠 하며 술을 따라줄 뿐. 그 게이 남자와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페이스북을 보니 2012년부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게이 남자는 성형과 다이어트로 완전 훈남입니다. 과거 사진은 점점점점. 어찌됐던 게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잠을 자고 오겠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이 남자이고 어렸을 적 친구지만 같이 자는 건 안 싫어. 여친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또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시골에 갔을 때 이 게이 남자친구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말을 했지만 역시나 같은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게이 남성 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왜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친구일 뿐이다. 같이 안 잔다. 다른 방에서 잔다. 라고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장 열받았던 것은 저에게 보낸 사진과 30분 지난 영상통화할 때 잠옷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심과 의심이 계속 커졌고 저는 1월 29일 오후 3시경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친구였지만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도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 또한 베트남에 살아봤고 파스테르, 레탄똥도 많이 다녀봐서 트젠 게이들이 오픈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고 어디를 찾아봐도 시원한 답변과 명확한 설명이 없어 이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1번 꿀팁 베트남님께서 영상 제작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연을 많이 읽어봤고 그리고 베트남 LGBTQ 요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논문이랑 보고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트남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주변에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사연을 주신 분께는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여성분과 어쨌든 만나고 계셨는데 둘 사이의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런 제3자의 그 존재 때문에 헤어지시게 된 거니까요. 더 좋은 분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헤어졌다고 하시기 때문에. 먼저 베트남 LGBT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논문을 먼저 찾아봤고요. 논문은 Understanding the LGBT Subculture in Vietnam Toward Theory of Culture Studies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UNDP라고 해서 그 UN 우리 아시죠? 거기서 나온 Being LGBT in Asia Vietnam Country Report라고 하는 14년도 보고서까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베트남에서 LGBT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먼저 그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세한 이 논문이나 문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3%가 이 성소수자일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인구 기준으로 하면 약 3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인구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2011년부터는 이제 비엣 프라이드라고 해서 이 성소수자 분들이 퍼레이드하는 게 이제 시작이 했고 2014년에는 동성 결혼 처벌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아직 합법화가 된 거는 아니지만요. 동성 간의 결혼이 뭐 불법이다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은 사라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귀는 거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 와 보시면 남쪽이 더 이제 좀 관용적이긴 한데 남성끼리 손 잡고 혹은 뭐 포옹을 하고 스킨십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옆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이서 왔는데 옆자리에 앉으면 거의 90% 연인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레즈비언 같은 분들도 있지만 약간 남성적인 여성분 여기서는 이제 톰보이라고 합니다. 서구에서 나온 용어인데도요 그대로 쓰고요. 뭐 여자 레즈비언 같은 경우는 레스라고도 많이 하고 베데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트랜스젠더. 좀 나쁜 의미라고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도 좀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사무직이나 이런 데도 좀 진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서비스직 혹은 이제 게이나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패션 쪽이라던가 아니면 서비스 쪽 이런 데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로토쇼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트랜스젠더 분들이 완전 여성스럽게 화장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로또를 파는 그런 공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돼가지고 이걸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베트남 여성분들이 게이 친구를 언급할 때 혹시 보통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 오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진짜 친구야, 가족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게이 친구를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뭐 쇼핑도 같이 다닐 수 있고 근데 좀 그래도 덩치도 크고 하니까 나를 좀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짐 들어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연애 상담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어쨌든 입장에서 좋은 상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패션 스타일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동성애자 분들이 이런 센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많이 선호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반대로 이제 게이 친구들도 여성분에게 자기 뭐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거나 아니 자기 패션, 화장에 대한 조언도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옆에서 각자 보잖아요. 여성분도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분도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쭉 지나가요. 잘생긴 남자 그러면 우와 저 남자 이쁘다 이제 그러고 여성분은 저 남자 너무 멋있다 사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재밌게 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친구들끼리 스킨십도 많고 가까운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길 가다가 보시면요 서로 이렇게 막 투닥투닥도 거리고 뭐 발차기도 하고 뭐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밤 늦게까지 함께 있는 게 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어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뭐 애기들도 막 새벽 1~2시까지 같이 옆에 데리고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친구들은 그거보다 더 하겠죠. 시청자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해가 돼요. 아니 손잡고 팔짱 끼고 이런 거는 좀 남녀 사이에는 아니지 않냐 아무리 친구여도 라고도 할 수 있고 밤 늦게까지 혹은 거기서 잠을 자? 야 이게 말이 돼? 한국이었으면 지금 이거 그 방송에 제보에도 모자랄 판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SNS에 커플 사진 같은 거 올리면 이게 아무리 우정이라지만 너 지금 내가 남자친구인데 내가 보는데 이거 하는 거야? 뭐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한국 남성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데 이상한데 라고 충분히 느끼시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전 여자친구가 이제 사촌 중에 이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뭐 거의 머슴이에요.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센스도 있어요. 그리고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 여자친구가 얘를 가지고 놉니다. 옆에서 짐 다 들라, 뭐 밥 먹을 때는 야 이거 갖고 와, 뭐 시키고 그리고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는 이제 같이 사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스킨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촌지간이지만
정말로 동성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친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여성분이 그 남자 그 동성애자 친구분 무릎 위에 막 앉아 있고 너무 좀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근데 친해도 이 정도 사진을 막 찍고 하는 관계가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는 진짜 친구인 것 같은데 저도 좀 의심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연을 보내신 분이 그 게이 남자친구를 봤을 때 이분이 너무 여성스러웠고 오빠 하고 했었다면 저는 친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확신을 하려면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너 그러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나 아니면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혹은 네 이상형 사진 있어? 하면 거의 99.9% 다 사진첩에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 사진이 있든 전 남자친구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든 내 이상형이 있든 아니면 현 남자친구가 있든 그런 사진을 꼭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더 확인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연인이 이성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서로 양보가 안 됐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 풀려고 많이 하셨음에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헤어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만약에 동성 연애 하시는 여성분이랑 친구인 거죠. 근데 이분의 집에서 하루 자고 가고 혹은 이렇게 막 껴안고 혹은 무릎에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찍었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여성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내로남불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시는 거는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거고 그 속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베트남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어떻게 이제 취급을 받는지 혹은 문화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이나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 경험도 당연히 뇌피셜도 있지만 공식적인 보고서라던가 논문, 자료들을 통해서도 제가 검색을 해보고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항상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조용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